안녕하세요. 음악 이론 2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발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세부터 해서, 그리고 복식후, 그리고 목의 쓰임, 그 다음에 고강, 그리고 위를 울려라 해서 위를 울리는 부분까지 우리가 좀 간략하게 다뤄보았습니다. 네, 그러한 사실 음악 이론들을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실험해보고 계속 노력했을 때 내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음악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음악의 어떤 이론들, 기본적인 우리 음의 높낮이, 그리고 음의 길이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어떤 음표라든지 심표라든지, 그리고 나타낸 말에 대해서, 그리고 악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뭐죠? 발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것을 23시간에 3번에 걸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일단락하는 의미에서 음악이란 어떤 음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음악인의 한 사람으로서 음악은 굉장히 미묘한, 아주 오묘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악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표면적인 보이는 것들,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흑문화하고 보이는 것들을 어떤 정립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인데, 마음에서 느껴지는 것을 흑문화하고 그것을 또 더 발전시켜서 우리가 그 학문적인 것을 가지고도 또 어떤 그 마음들을 또 읽어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음악은 이제 그러한 어떤 장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음악에 우리가 기초적인 어떤 그 기능이라든지 테크닉이라든지,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이론적인 것들을 다 안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면 음악 분석입니다. 음악 분석이라는 건 곧 음악 해석을 이야기합니다. 왜 음악을 해석해야 될까요? 음악 안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정말 그냥 느껴질 수 있는 이상의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음악은 저는 삶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음악을 분석을 잘하고 해석을 잘했을 때 그 음악을 좀 더 듣는 이들에게 조금 더 가깝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 음악 해석이나 음악 분석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 어떤 고급스러운 음악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리고 좀 더 동떨어진, 마음과는 좀 동떨어진 어떤 음악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은 음악은 마음이다. 음악은 마음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는 음악을 대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 마음들, 사실 음악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데 슬픈 것도 있고 기쁜 것도 있고 또 화나는 것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음악 따로 마음 따로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음악이 지금 내 마음과 상태하고는 상관없이 다른 어떤 음악의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그 음악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감정들을 표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악과 내 삶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따로 분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음악이라는 장르가 참 독특한 장르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음악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철학, 종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음악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리고 어떤 음악을 표현해야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표현을 하시게 됩니까? 첫째는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본질에 대해서 작곡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본질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작곡자가 여러 가지로 어떤 음표나 쉼표나 그리고 어떤 나타낸 말 같은 것들을 표현해서 정말 최대한 이 악보라는, 인쇄되어 있는 악보라는 것을 표현했는데, 우리는 그 인쇄되어 있는 악보를 통해서 그 작곡자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리고 거기에 나의 창작적인 창의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음악을, 어떤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내는 것이 음악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음악 작업을 그냥 연주만 한다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 그 안에 담겨있는, 음악 안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어떤 감성과 그리고 그 예술성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뽑아내서 그것을 다시 표현했을 때 진정한 어떤 음악의 완성미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느끼는 어떤 감성적 희열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때로는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그래서 이 음악은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악 분석이라는 학문이 따로 있는데, 음악 분석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 최종적인 어떤 작업 단계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러려면 최종적인 단계에 도달하려면 그 전 어떤 상황들, 정말 열심히 마라톤에서 여기까지 와야만이 그 최종의 어떤 그 그림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그 테이프가 어떤 색깔인지 알 수가 있겠죠. 거기까지 띄워오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그려낼 것인가,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음악을 음표 보고 심표 보고 그리고 그 안에 나와 있는 키워드를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음악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 음악은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을까, 내가 이 음악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인데 나는 이것을 또 새롭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같이 해본다면 음악은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인간 사회에서 음악을 통해서 서로가 교감하고 교류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은 정말 신이 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 가까이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음악은 마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다른 음악 이론을 가지고 할 텐데요. 지금까지 했던 어떤 그런 음악 표면적인 것들, 음악 이론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또 한번 음악이 무엇이지?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교과서적으로 음악은 이렇게 시간적인 예술이다, 이런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그런 교과서적인 이야기 말고 이 음악을 내가 표현할 때 나에게는 어떤 느낌이고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런 것까지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이 인간 삶의 음악은 정말 특별한 어떤 장르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